네, 정동영 위원님 2분 드리세요. 행정기구의 수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탈핵으로 직무 정지돼 있으니까 직무대행이 행정기관의 지금 장인데, 장이 방송 장악을 통한, 노영방송을 통한 정권 장악 의도다. 이 자리가 또 그렇게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이, 위원장께서는 이 발언이 이 위원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동영 위원님, 지금 저에게 증인의 발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국회법 제13조 국회 모욕에 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정동영 이게 없습니다. 아니 잠시만, 정동영 위원님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라 2분 드리시고요.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방송을 통한 정권 장악을 위해서 지금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의 지금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하는 망언입니다.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망언이 아닙니까? 제가 정권 장악.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저는 균형감을 좀 가지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정권 제가 장악을 아까 위해서 그 하고 말이 있는 나온 거예요? 취지가, 이유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신동욱 의원께서 지금 현재 저 쓰고 있는 그 표현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 저 표현이 일방적이고 특정 지금 한쪽만을 대변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에게 물었기 때문에, 저는 과연 그러한 것이라면은, 제가 그러면은 저 표현 그대로라면은 제가 지금 불법으로 선임을 했다는 것이 되고, 위원회가 불법으로 선임했다는 것이 되고, 위원회가 방송을 장악한 것이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감을 가지려면 그게 그러하다라면 저 역시도 그런 표현을 대꾸에 맞춰서 쓰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과 지금 이 청문회가 정권 장악을 위해서 노영방송을 통해서 그 말이 적절하다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안 했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좋겠습니다. 가진 판사 출신으로서 할 수 안 있는 했으면 말이에요? 좋겠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그게 균형감에 맞춰서 표현을 대꾸를 맞추자면 그리 말씀드릴 수밖에 자, 없다고 두 분 다 말씀드리는 중단해 겁니다. 주십시오. 제가 판단했습니다. 현재 청문회 중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언 거부 중인 김태규 증인의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에 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증언 거부 중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지금 반말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의 있으십니까? 네. 앉으세요. 이의 있으니까 이의를 들어드릴 테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저희가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정말 여러 번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라야 됩니다. 여기 국회거든요. 근데 앉아서 하시죠. 앉으시죠. 계속 서 계실래요? 아니, 앉으세요.
위원회 질서 유지는 위원장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제 충분히 사진 다 찍었으니까 앉으십시오. 끝났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앉으세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의 있으시냐고 물었고 이의 있으시다고 의견을 표출하십시오.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저기 행정실은 제가 지금 앉으라는 말을 몇 번 했나 좀 봐주실래요? 예, 앉으세요. 이의 있으십니까? 네. 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가 있으므로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표결하겠습니다. 네. 이분 드리세요. 증인을 부른 이유는 행정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절차의 정당성이 있었느냐고 묻는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또 박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절차가 공정했느냐 투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사 관련 사항이라 답변을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증인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밀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명백하게 끼칠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하겠다로 일관한 후보는, 증인은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명백히 고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니,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합니까? 정동영 위원님. 물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십시오. 예. 자, 표결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표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장 직무대행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정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무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간사와의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미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인가요? 네? 예, 11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4분입니까? 5분. 예, 11대 5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능희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네. 광우병 보도 CPS죠. 네. 소송 걸려가지고 명예훼손 무죄 받으셨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이 됐죠.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 다운호소 아레사 빈슨 예. 유전자 관련 보도요. 네. 네. 이거는 정정 보도했습니다. 예. 이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잠깐요. 이게 MM명 유전자도 보도 내용 허위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저기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명예훼손 판결문요. 네. 민사 정정이 아니라요. 저희는 소송을 2개 했고요. 하나는 정정 반론 보도를 했고, 이거는 명예훼손 판결문인데, 저거는 정정 보도 안 했습니다. 했는데 저거는 저기에서 신청한 거 아닙니다. 저건. 지난 과방위 때 청문회 정인을 출석해서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허위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광우병 보도의 일부, 저 3개잖아요. 3개. 네. 저희가 광우병 보도의 그 내용은 대법에서 다 인정받았습니다. 충분히 그 보도를 할 만하고, 이거는 정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정부가 잘못한 게 너무도 많아서 이런 점을 잘못해서 저기 이 보도가 정당하다는 판결 지금 받았습니다. 저 세 개를- 이거 달라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저 세 개를 단순하고 일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광우병 사태는 저 세 개의 항목으로 인해서 가장 핵심적인 소외 분란의 요인으로 작용을 그거는 했습니다.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네?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판결을 이게 일반적인 읽어드릴까요? 사고입니다. 예? 일반적인 사고고 이게 지금 그 당시 PD 수첩 저도 봤습니다만은 몰래 찍어 주저앉은 소들 그 모습 1분간 방영을 했고 항공기님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 섭취하면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 94%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보도를 말미암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그 보도를 말미암아 수개월 동안 정부는 무능 상태에 빠졌고요. 수조 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당연히 지난 청문회에서 30개월 된 소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득택이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죠. 그런 아니요. 뉘앙스를 이야기하신 적 촛불 있죠. 시민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촛불 시민 덕에 근데 그 촛불 시민을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저 의원님, 저는 지금 청문회 이 방송장악 청문회 이준석 이번 방문진 관련해서 저기,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을 얼마든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한지 아십니까, 정인? 아니 왜 광우병 사태로 해서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국가적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국론이 갈등이 됐고 그에 대한 책임의 핵심 소재가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였습니다. 그 조용하세요. 정치적인 CP가 증인이었습니다. 예? 의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태여 이 흔히 이야기하는 방송 장악 박문진 이사 불법 선임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런 불법 국가적인 선임이라고. 불법 선임입니다. 위법 선임이라고 저는 그런 이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정인 내 말 들으세요. 네. 그런 국가적인 갈등을 유발시켜 놓고 허위 사실을 적게했는 대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 분이 박문진 이사로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낭만을 하니까 다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의도를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입장을 이- 바꿔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데 있어서 그런 국가적인 문제가 야기됐던 그런 전력 있는 사람을 박문진 이사로 선임할까요? 근데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올 국회의원의 때마다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저 보편 의원님. 타당한 상식적인 일입니다. 예, 그럼 제 상식도 좀 들어보실래요? 아니 증인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 들으시고요. 제가 들어보고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회 드릴 테니까 위원님 말씀 끊지 마세요. 여기 1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1분 하세요. 우리 정인께서는 정원대에 나와서 PD 수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자체가 우리 정인께서는 정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아주 계산된 합리화고 이익을 대변하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의 광우병 사태는 저도 직접 목도리에 있는 사건이고 그에 대한 파장과 영향은 MBC의 PD 수첩으로 인해서 나온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점, 그 정의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MBC의 지배구조에 박문진 이사로서 다시 선임이 돼서 과연 그날 자격이 있는지 낙마되니까 거기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물론 개인적인 자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덕이 있습니다. 저는 저 증인께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헷갈려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제 요 세 가지 부분은 유죄 받았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이 허위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아니 잠깐만요 좀. 제가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증인은 무죄를 받았다고 하니 보고 계시는 국민이 헷갈리시잖아요. 2분 드릴 테니까 어디까지가 허위였고 어디까지가 허위 아니어서 무죄였고를 2분 내에 짧게 요약하십시오. 당시는 이명박 정부의 그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사항을 지적했을 뿐이고요.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몇몇 표현이 잘못된 거는 저희가 인정하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이유는
이 법원 판결에도 있는데 당시 정부가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뭐 예를 들어 일본은 20개월 미만 수입하는데 우리는 왜 전 국민의 그거를 다 전 연령별로 그거를 수입합니까? 그리고 작년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또 나왔어요. 60개월 된 소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30개월 미만으로 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에 또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제가 좀 궁금해서 그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자꾸 광우병 얘기를 하시는데 그 16년 동안 저희가 같은 값의 소고기를 안전하게 먹었습니다. 16년 동안 30개월 미만으로요. 근데 국민이 30개월 미만의 안전한 소를 먹은 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아니 국민들이 그 먹었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2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과 별개로 박문진 이사로 방송에 전문성이 있다고 지원한 것과 그리고 이 박문진 선임 절차가 이상하고 위법하고 잘못됐다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과 광우병은 또 무슨 관계입니까?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이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증인은 노조를 혐오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표현은 대꾸를 맞추는 의미에서 그 표현 앞에 표현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부당한 표현이 유지된다면은 이 표현이 판사 출신이신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판사 출신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를 만들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 인정합니까?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권의 우호적인 노조는 괜찮고 노영방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이는데요. MBC 외에 KBS, SBS도 방송사 안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다수인 그런 구조인데 KBS, SBS는 노영방송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 관심이 없고요. 아니, 뭐냐면은 제가 이리 노영방송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관심이 있고 노조든지 없고가 아니라 노조 의원의 질문은 KBS, SBS는 노영방송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서만 애를 쓰면 되는 것이지. MBC는 그게 왜 노영방송이라고 딱지를 붙인 겁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딱지 붙인 적 없습니다. 노영방송을 통해서 정권 장악, 국정 장악을 한다는 망언을 했다고 아까 취소하라고 요구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방송이라는 말은 김태규 직무대행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에서 나왔죠. 맞고 앞에 불법 선임을 통한 방송 장악이란 표현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유지된다면 그 반대의 대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노영방송이라는 그래서 저는 둘 다 부적절하다고 개념에 말씀드리는 대해서 겁니다. 부적절한 표현입니까? 노영방송, 둘 다 MBC?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요하지 방송통신위원회 않고요. 부위원장이 됐잖아요. 직무대행이 됐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되기 전에 노영방송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어느 노조든지 위원장은 노영방송이라고 규정하고 부위원장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노영방송인지 아닌지? 아니 저는 그 부분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노영방송이라고 예. 생각하는지 아닌지. 글쎄요. 저는 지금 노조가 그게 어느 쪽 노조든지 노조가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어떤 정치적 형태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만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언론 MBC가 노조가 어느 쪽인지는 공정방송이나 공정 언론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서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제 의견하고는 좀 평가가 다르다는 건 본인의 평가를 말해 보세요. 언론 노조가 공정방송 공정 언론을 위해서 파업한 것에 대해서 불법 파업입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 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권익 아니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저는 그렇게 그런 평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 파업이에요? 아니 MBC 파업이 불법 파업이었어요? 92년 그래서 그 불법성을 저한테 자꾸 물으시는데
저는 그 아니 부분은 노조가 제 월급 당시에 복지 저는 방송에 대해서 투쟁이 크게 나는 관심도 없었고요. 노조여야 한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방통위에도 노조가 있죠. 다수 직원이 노조원인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노조와 어디 그 단체 협상 교섭은 잘 할 생각입니까? 네, 당연히 그래 해야죠. 노조를 혐오하고 방송은 정권에 순치된 선전기관이 돼야 한다. 이런 게 극우적인 전체주의 사고인데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까? 그 질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답변이- 문제 삼지 말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질문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주셔야죠. 그걸 어떤 본인의 생각이 뭔가가 있고 없어요? 그거는 극우다. 그러니까 너는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은 극우라고 저보고 생각합니까? 극우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는 건지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제가 난감해서 김태규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은 극우 인사라고 표현합니다. 동의합니까? 그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히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극우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극좌라고 되돌려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뚝딱뚝딱 2시간 만에 MBC 이사, KBS 이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위원회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법이 없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력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 본인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절차 하자가 없는 절차를 설명해 달라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증언감정법 4조에 따라서 이 답변을 거부한 증인을 고발한 것은 직무대행을 고발한 것은 적절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고, 오전 질문에 말이죠. 제가 질문했더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잡아댔어요. 근데 지금 직무대행은 오전 내내 이것은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다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거짓 증언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어서 우리 김태규 판사 시절에 대법원이 2018년도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 판결에 대해서 이 대법 판결이 잘못됐다, 실수했다 이렇게 했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게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건 명백히 거짓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본인이 앞에 답 2019년 7월 31일 김태규 SNS에 업로드한 26페이지짜리 일제 징용 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라는 장문의 글 이게 아마도 재판단으로는 김태규 판사의 출세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가고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직무대행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24페이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답변할 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대법원 판결 징용 피해자들 그 원고들의 억울한 사정이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가 흔들리게 됐다. 예, 맞습니다. 이게 판결 그랬었습니다. 부정한 거잖아요. 또 아니 그게 부정한 게 대법원 아니죠. 이게 부정한 게 아니면 뭐예요? 비판한 거예요? 그냥 비판한 거죠. 비판. 예, 현직 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그것도 비판할 수 있죠. 충분합니까? 판례평성은 할 수 그러니까 있죠. 본인의 성향 가치관을 드러낸 거잖아요. 역사관을.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일본 법원의 판결 기각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한 오사카 법원의 판결 그것은 인정하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비판한 그것이 대한민국 판사 맞냐고 묻는 거예요. 아까 자, 그럼 이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자, 먼저 앞에 거부와 관련돼서 거부가 다분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 혼자 자발적인 의사로 거부하면 거부 맞습니다. 만약 그걸 이유로 해서 고소하신다면 고발하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제가 줄곧 말씀드려온 것은 제 자발적 의사가 아니고 저희가 권한이 없고 그런 진술을 할 그 이유가 없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어떻게 핑계는 보면 잘 찾았지만- 타발적인 이유에 핑계는 잘 의해서 찾았지만 타발적인 이유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 거부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그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데 지금 직무대행이잖아요. 방통위 부위원장이잖아요. 상임위원이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회피할 구멍을 찾아서 답변 못하겠다고 일관한 그 자세 당연히 고발해야죠. 법을 그렇게 임명권자에게 해임과 사퇴를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뒷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적어도 판결과 관련해서도요. 그 판결 1, 2심은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전혀 다른 결론이고 그래서 제가 판례 평석을 한 것이고 제가 그 사안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거는 정치적, 외교적 수법으로 풀어야지 굳이 사법적인 방식으로 푸는 것은 오히려 그 사법적 원리로 풀기 위해서 법을 무리하게 여기까지 법리를 듣고요. 바꾸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의 원리를 바꾸는 결과가 마지막에 초래되기 때문에 25페이지에 그 이렇게 썼어요. 폐해에 자, 대해서 됐어요. 지적을 한 겁니다. 됐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은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한 것인지 모른다. 이 본인의 글입니다. 이게 26페이지짜리 글이에요. 일본 법원의 판결은 맞고 한국 판결은 틀렸다고 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방통위 부위원장이 오늘 나와서 한 행위. 이것은 당연히 고발받아야 마땅하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논의 자체가 이 회의석상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방송 장악 그리고 불법 선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의 과거에 제 판례 평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의 질문의 요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동영 위원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시고요. 김태규 직무대행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2008년 MBC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 없는 방통위원회의 직무대행이시기 때문에 직무대행의 식견이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어떻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것이고요. 증인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하고 그러시려면 위치를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 이미 증언을 거부한다고 저는 거부한 적도 없는데 거부한다고 의결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한테 계속 증언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증언 거부하는 걸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미 처분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아니, 그냥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형사법에서도 한 번 죄를 지어요. 고발 당합니다. 그 다음에 죄 지어요. 또 고발 당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지금 마지막에 질문을 가지고 두 분이 조금 엇갈리시니까 그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면접을 안 하고 선임한다는 결정을 누가 했냐라고 물었다. 그거에 대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그 역시도 회의 내용입니다. 네, 회의 중에 결정된 부분입니다. 네 답변 거부한 거고요. 정해하겠습니다. 네.